맞춤형 척추 치료다.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환자가 자기의 상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치료 직후에 뭐 1, 2년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5년, 10년이 지나서 미래의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이 맞춤형 척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. 환자를 평생 봐야 되는 의사로서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맘 편할 수 있는 치료가 이 맞춤형 척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번외로 최근 들어서 자율신경 관련된 그런 증상들과 전부 이 목이랑 이 뇌 쪽에서 오는 거죠.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율이 안 돼서 오는 증상, 그 다음에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이 목 디스크, 이 세 개가 굉장히 짬뽕으로 환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디스크를 보는 사람이니까 목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목 디스크 때문에 뒷목이 아프고 팔도 저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 뒤통수를 이렇게 조이는 듯한 이런 긴장성 두통까지 오게 되는데요. 그러다 보면 눈을 찌푸리고 턱을 앙다물고 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짜증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을 과부하를 시킵니다. 그러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, 스트레스와 교감신경 과부하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안면 홍조 혹은 뭐 치통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편두통까지도 생기고, 그러면서 수면 장애가 오고, 그러면 자율신경이 완전히 망가지고, 그러면 또 긴장성 두통이 강화가 되고, 그럼 목 디스크에 대한 긴장성 두통이 오고, 이런 게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괴롭히는 그런 지금 목 쪽이 안 좋으신 그런 환자분들이,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. 그럼 과연 이런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?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율신경 주사라고 해서 성상신경 차단술, 뭐 스냅이라고 불러서 근육 자극하는 요법도 있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 따로 치료하고, 뭐 먹는 약으로 편두통이나 어지러움증, 그 다음에 우울해지기 때문에 항우울제나 수면제, 잠을 잘 못 자거든요. 이런 걸 처방하게 되고, 또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목 디스크대로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,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면서 환자는 계속 아픈 그런 상황에 놓이는, 최근에 발생한 아주 조금은 안 좋은 이제 그런 사이클의 병이 되겠는데요. 이 단계들을 조금 한 번에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신경성형술을 제가 해봤습니다. 신경성형술은 상부 경추 1, 2, 3번에서 상부 흉추 거기까지 약물을 전반적으로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차단술 효과를 상부 경추에서부터 상부 흉추까지 광범위하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목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고, 긴장도 감소를 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일반적인 신경성형술의 사례는 이 디스크가 안 좋은 쪽에 관을 삽입하고 약을 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어떤 팔의 통증이나 목의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. 하지만 자율신경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 전반적으로 이 목 위가 전부 안 좋아서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면서 승모근은 그냥 전부 굽고, 그래가지고 짜증나는 이런 상황으로 24시간 지내는 이 환자분들한테 목 치료를 하면서 제가 관을 더 위로 올려서 이 상부 쪽에 교감신경까지 차단할 수 있게 약물을 전반적으로 뿌려봤습니다. 이렇게 뿌려봤더니 환자분들은 목이랑 팔 증세뿐만이 아니라 긴장이 완화되고,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과흥분된 상태를 약화시켜서 숙면을 취하는 등 증세 호전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걸로 물론 다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 도돌이표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이클을
끊어주는 게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 자, 디스크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기 진단이 먼저입니다. 진단은 필수이고 그 다음에 치료는 너무나 많은 치료가 열려 있습니다. 어떤 치료가 최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일단은 진단을 먼저 받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처음에 보였듯이 내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좁구나. 나는 어쩔 수 없다. 나는 정말 열심히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.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내가 디스크 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만든 말인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. 치료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가는 그런 초행길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진단이 먼저, 치료는 선택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. 전반적인 내용은 똑같은 디스크 환자라고 해도 치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비수술 치료로 어떤 급성 시기를 넘겨주면 수술 없이 쭉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등을 구부리고 목이 앞으로 나가고 귓구멍이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자세, 그 자세를 바르게 하시는 것이 아마 디스크를 90%는 감소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.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환자분들이 굉장히 줄거든요. 하지만 제가 환자가 줄어도 그 환자분들이 요거 아주 쉬운 겁니다. 뭐 다른 굉장한 뭐 스트레칭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등을 들고 귓구멍을 뒤로 조금 하는 요 자세가 딱 해보시면 압니다. 허리에 커브가 살고 그리고 거북목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걸으시다 보면 내 몸이 정말 편안하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1년, 2년, 3년 매일 한 두세 번만 상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자세로 다니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 디스크가 뭐 6개월에 한번 나를 괴롭히던 디스크들 이런 것들이 점점 뭐 1년, 2년 그러다가 반대로 이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최고의 디스크 예방법 환자분들 꼭 해보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.